자, 7-3 해수의 순환 파트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해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석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류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해류와 조류에 대해서는 구분을 꼭 해야 되니까 까먹으면 안 되고요. 헷갈려도 안 됩니다. 일단 해류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바닷물의 흐름, 해수의 일정한 흐름. 이것을 해류라고 하는데 간단하죠. 바닷물의 흐름, 요걸 해류라고 하는데 이거가 변할 수 있냐, 못 변하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조류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류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해류는 무조건 한쪽 방향에서 한쪽으로만 흘러가야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자,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 이게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것은 지구상에서 바람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이에요. 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것 때문에 바닷물이 일정하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건데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기압이 바뀐다는 거고요. 기압이 바뀐다는 것은 기온이 변한다는 거고요. 기온이 변한다는 것은 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자전에서 공전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달라져서 기온이 변할 수가 있죠. 기압이 변하고 바람이 변하고 해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류는 무조건 일정하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지구를 이렇게 보면 자, 크게 봤을 때 지구의 위도별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저위도라 그랬고요. 여기는 고위도라 그랬고 여기는 중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의 흐름이 있을 거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바닷물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인 요 해류가 바뀐다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죠. 진짜 생태계가 전부 다 파괴될 거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해류의 종류가 있는지, 해류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해류의 종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발생돼서 흘러오는지까지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류를 구분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해류는 난류와 한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난류는 따뜻한, 비교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하고요. 비교적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적도지방입니다. 너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가운데가 여기 저위도 지방이고요.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고위도예요. 자, 그러면 한류하고 난류를 구분을 해야 될 텐데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했어요. 그럼 고위도가 기온이 낮기 때문에 한류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위도에서. 알았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우리나라 고위도에서 중위도를 지나는 쭉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뭐라는 거죠? 얘가 한류라는 거예요. 그럼 난류는 따뜻한 지역, 여기 저위도 지방, 적도 지방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어떻게 우리나라 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쵸? 이게 뭐죠? 이게 난류예요. 이게 난류, 위에서 내려오는 게 한류.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위도와 저위도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고위도가 추운지 더운지, 저위도가 더운지 추운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난류와 한류를 찾아낼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이번 참에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난류와 한류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난류의 형성 위치,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어디서? 저위도에서 형성되겠죠. 저위도는 적도지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온은 당연히 높겠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다, 너무 뜨겁다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류와 난류를 비교를 했을 때 한류보단 난류가 수온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용존산소,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기체잖아요. 산소는 기체예요. 자, 기체가 물에 녹을 때 어떻게 온도가 높아야 잘 녹을 수 있어? 낮아야? 그렇지.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물에. 그래서 얘는 잘 녹지 못해요. 용존산소는 적다. 그 다음에 염류라고 하는 것은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런 고체죠. 고체 물질이 물에 녹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쵸? 온도가 높으면 잘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영양염류 많이 들어있다? 많다.
자, 난류와 한류에서 기체와 고체 이거 두 개 구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 용해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염분은 당연히 염류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염분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높일 수가 있겠다. 한류입니다. 형성 위치는 여기 고위도 지역이겠죠. 고위도에서 형성돼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자, 수온은 낮다. 차갑겠지. 용존 산소 생각해야 됩니다. 기체입니다. 차가운 물에 잘 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다. 많이 녹아있다. 근데 염류 같은 것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녹아있지 못하겠죠. 염류는 적다. 그래서 염분이 낮다. 자,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난류와 한류를 대체로 다 본 거고요.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이 해류의 종류는 이름을 몇 가지 알아놔야 됩니다. 총 5개 정도인데 5개 정도가 있을 건데 이 5개 정도의 이름을 전부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색깔을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따뜻한 난류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란색은 차가운 한류라고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따뜻한 것, 저위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다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지구 그려놓고 여기가 저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일본 있겠죠? 이쪽에 일본, 저위도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자, 처음에 커다란 해류가 하나 있는데요. 해류, 해수의 일정한 흐름이 해류죠. 커다란 해류가 일본 쪽을 지나가는 커다란 해류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커다란 해류, 이 해류의 이름을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겠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일본 말 같죠? 자,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러줄게요.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여기 자, 일본으로 가는 것 중에서 갈라져 나와서 우리나라의 동해 쪽으로 올라오는 난류가 하나 있는데 이 난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얘를 우리나라 동쪽, 한국의 동쪽이라서 동안난류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의 동쪽에서 들어오는 난류라고 해서 동안난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가지고 들어오는 난류 중에서 우리나라의 황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난류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황해 난류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색깔 둘 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전부 3개. 쿠로시오 해류, 동안난류, 황해난류 이렇게 3가지는 전부 뭐다? 난류다. 난류는 어떻다? 따뜻하다. 비교적. 알겠죠? 됐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난류 3개는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쿠로시오 해류, 동안난류, 황해난류. 그러면 이제 고위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거, 흘러내려오는 거 여기 위에 쭉 내려오는 거 여기 북한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중국 지역입니다. 연해주, 한류. 당연히 차갑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북한 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어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북한 한류입니다. 자, 북한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한류라고 하겠죠. 동안난류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릴까요? 자, 동안난류가 위로 쭉 올라와서 이 정도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황해난류, 동안난류, 쿠로시오 해류까지 어떤 게 한류고 어떤 게 난류인지까지 전부 구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로 나오는 것은 보통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해류의 종류, 해류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이름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조경수역이 뭔지 이 정도 내용만 문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역은 조금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조경수역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이가 어업이라고 하죠. 이 물고기 잡이가 잘 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쪽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황금어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곳인데 어디서 이 조경수역이 형성되냐면 색깔로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요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요 지역이라고 할게요. 쌤이 조금 약간 작게 표시하긴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곳에서 표시될 겁니다. 여기가 조경수역이에요. 조경수역 의미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경수역이라고 하면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난류, 한류가 만나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곳. 이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 예를 들면은 고등어 같은 거 있을까요? 뭐 고등어. 한류성 어종은 명태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둘 다 잡히는 거예요. 한류성 어종. 둘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동안 난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있을 건데 이쪽에서 잡히고, 그 다음에 북한 한류 쪽에서 사는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여기서는 잡히는 거야. 두 개가 섞이는 부분, 경계지 부분, 딱 만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요놈도 잡히고 요놈도 잡히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납니다. 둘이 섞이려면은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밑에 깔려있던 그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놈들이 이렇게 뒤집어 까지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지 않고요. 그 물에 둥둥 떠다닐 수가 있는 거야. 물이 섞이면서. 그래서 특징은 영양염류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톤. 자, 플랑크톤도 많고 영양염류도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이쪽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조경수역 생각하면은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전부 다 분포하고 있다. 영양염류가 많고 플랑크톤도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먹이가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물들이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들이 섞이기 때문에 어디?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경계 지역, 우리나라의 동해에서 조금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요 지역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됐나요? 위치는 이렇게 적으면 되죠. 북한 한류와 한류와 동안 난류가 만나는 곳, 만나는 동해라고 할까요? 동해안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계절별 위치가 있어요. 계절별? 왜 이렇게 나올까? 한류와 난류는 강하게 흐르는 그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난류가 강해지는 때는 당연히 따뜻한 그 해류가 더 빨리 더 세게 더 강하게 흐를 때는 당연히 여름이겠죠. 여름에 이 난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북상합니다. 그럼 이 노란색이 돼 있는 조경수역의 위로 조금 올라가서 이쪽에,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하여튼 위로 북상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언제요? 여름에. 자, 계절별의 조경수역의 위치는 여름에는 북상합니다. 북한 쪽으로 좀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한류의 영향이 더 세기 때문에 밑으로 밀어내리겠죠. 북한 한류 영향이 더 세지니까 얘를 밑으로 내려서 요 정도 겨울에는 남하한다 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경수역의 특징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만 더 보면 이 난류와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온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류 보자. 여기는 북한 한류는 북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한 한류의 영향을 받는 그 해안가 지역에 접한 그 도시들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요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강릉이랑 속초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쪽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북한 한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기온이 낮아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동안 난류 있죠? 동안 난류 영향은 이쪽이겠죠? 자, 이 지역은 동안 난류, 따뜻한 난류잖아요. 이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에도 살짝 더 다른 지역보다는 따뜻합니다. 이 난류와 한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기온의 차이가 조금 있다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의 순환 중에서 해류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